안녕하세요, 모카 김한영입니다. 오늘 만나본 차는 메르세데스-벤츠 E클래스입니다. 드디어 E클래스를 우리나라에서 만나볼 수 있는 기회가 생겼네요. 지난번에 미국에서 시승해 봤습니다. 그런데 그 시승해 본 차는 우리나라의 E클래스와 전혀 달랐어요. 왜냐면 이 차는 모든 게 달려 있었어. 에어 서스펜션 있었죠, 후륜 조향 있었죠, 등등등 다 갖추고 있는 정말 풀옵션 중에 풀옵션 자동차였는데, 근데 우리나라에 파는 차는 약간 다르다고 합니다. 아니, 전혀 딴판인지도 모르겠어요. 우리나라에서 파는 메르세데스-벤츠 E클래스 얼마나 다른지, 그리고 어떤 점은 또 장점이 있는지도 함께 살펴보시죠. 서라운드 뷰 안 나와. 출발할 때 이렇게 짠 360도 딱 나와줘야지. 360도 서라운드 뷰 카메라를 처음으로 경험한 게 바로 이 자리였습니다. 메르세데스-벤츠 S클래스 시승할 때 여기 와서 받아갔거든요. 그때 제일 처음 그 장치를 넣었던 게 S클래스라서 딱 나오는데 여기서부터 뿅뿅뿅뿅 하면서 360도 뷰가 딱 나오더라고. 그때 너무 감동했었죠. 와, 자동차가 이렇게까지 최첨단일 수 있구나. 내가 차에 조금 가까워지면 알아서 360도가 켜지는 거예요. 와, 놀라워라 했거든요. 근데 지금 왜 안 켜지니? 그 똑같은 자리인데 왜 안 켜져? 전면 카메라가 작동이 안 되고 있거든요. 세팅을 우리가 굳이 해줘야 돼? 내가 벤츠 샀는데? 벤츠 오너가 죄송합니다. 앞이 가까워지면 자동으로 이게 탁 작동돼야지. 지금 굉장히 멋지지 않습니까? 앞쪽에 이렇게, 뒤쪽에 이렇게. 아마 옵션으로 이 전방 센서가 켜지게 꺼지게 될 수 있는데 지금 전방 센서를 꺼놓은 것 같아요. 접촉사고 한 번을 막아줄 수 있으면 그게 얼마나 고마워. 그러니까 다 켜서 출고해 주시길 바라겠어요. 자, 어쨌든 지금 이거 360도 서라운드 뷰가 한 차원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그때 감동했던 거 다시 한번 감동하게 되네요.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던 그런 360도가 아니라 위에서 내려다보면서 동시에 차가 좀 더 가속되면 약간 앞을 비춰줘. 정말 와씨 이건 위에서 내려다봐야지, 와씨 이건 앞에 뭐가 있네 라면서 앞을 확대해서 보여주는 거 있고요. 후진할 때 이거 범퍼 닫겠는데? 라고 하면 또 확대해주는 게 있습니다. 앞에 별거 없네, 이젠 좀 가속해야 되겠네 라고 하면 각도를 틀어줘요. 그래서 더 멀리까지 비춰지도록 이렇게 바꿔줍니다. 야, 이건 360도 뷰인데 이걸 버드아이처럼 위에서 내려다보는 것처럼 이렇게 비춰주고 있어요. 대단하죠? 진짜 멋있고 뭔가 약간 여기가 이렇게 찌그러져서 뭐 인셉션 같아. 촤 이렇게 건물이 막 찌그러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고 있어서 굉장히 이색적이고 무섭고 그렇네요. 그러면서 동시에 앞에 이 헤드업 디스플레이에도 어디 부분이 박을 것 같은지 그런 것들도 삑삑삑 하면서 보여줘요. 그런 것도 똑똑한 지점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일단 HUD가 굉장히 선명하고 굉장히 다양한 정보를 보여주네요. 멋있는 거 보소. 이렇게 큰데, 이렇게 큰 화면인데도 왜곡이 거의 없고 굉장히 똑똑한 그런 화면을 보여주고 있어요. 중요한 건 이 지도 화면을 굉장히 상세하게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몇 차선을 가야 되는지를 또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 2, 3차선 중에 3차선으로 들어가라, 이런 것들. 내비게이션 화면을 잘 보여준다, 이런 점에서 굉장히 좋은 점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내비게이션 화면이 여기 뜨는 거 자체는 좋아. 그럼 내비게이션 자체도 좋으냐? 요것도 한번 봐야 되겠죠? 왜 천진이 아직도 있어? 누가 요즘 천진 쓰더라? 어저께 보니까 어떤 아저씨 보니까 천진 쓰던데, 아저씨의 차니까 천진 되는 건가요? 오! 김한영의 모카 딱 뜨네요. 와, 근데 옛날 주소라는 거. 업데이트는 조금 느린 것 같긴 합니다. 왓스리워즈도 됩니다. 교문 예쁘게 달력이래요. 교문 예쁘게 달력으로 입력하면 목적지로 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왓스리워즈가 도대체 뭐에 필요하냐 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음성으로 사실 목적지 입력하는 거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인간이 만든 이 숫자라는 게 애매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발음 같은 것도 헷갈리기 쉽고, 이런 경우에 설명하기 정말 어렵죠. 뭐라고 했어요?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내포리 840-12라고 했어요. 도대체 이렇게 힘들어. 근데 여기 보시면 딱 있잖아요. 왓스리워즈로 오는 오렌지 정작, 이렇게 말하면 되는 거예요. 왓스리워즈 오는 오렌지 정작,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쉬워. 아니, 사실 해프원 베이커리로 가자 이렇게 하면 되긴 되죠. 근데 우리가 가는 곳이 꼭 어떤 가게일 리는 없잖아요. 여기 지금 건설 현장의 한 가운데일 수도 있잖아. 그러면 거기를 어떻게 입력해? 입력할 수 없는 곳이 세상에 많습니다. 우리가 캠핑을 갈 수도 있잖아. 어떤 오프로드를 갈 수도 있잖아. 그렇게 가면 그거 어떻게 입력? 그런 거 입력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상
오거든요. 집원이 만들어지기 전에 지역을 가려고 하면 그건 못 갑니다. 그럴 때 와스리워즈가 필요한 거죠. 자, 어쨌든 와스리워즈 마음에 들고요. 이 벤츠가 사실 내비게이션에 정말 악명 높았던 브랜드입니다. 바로 요 직전까지만 해도. 저희 어머니가 바로 요 직전 세대 E클래스 사셨는데 이건 도대체 왜 달려있는 거니? 하고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이건 도대체 왜 달려있는 거니? 할 말이 없었습니다. 정말 형편없는 그런 내비게이션을 달아줬죠. 그런데 이제는 180도 바뀌었습니다. 어지간한 길 안내는 다 해주고 있어요. 지금은 이 목적지 데이터베이스를 KT에서 가져오고 있고요. 내비게이션 안내는 T맵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반기부터는 T맵을 여기에 기본으로 장착한다고 해요. 지금도 사실 나쁘지 않거든요. 많이 좋아져서 또 바꿀 필요가 있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T맵이 된다면 별도의 거치대를 장착하는 일 없이 이 내비게이션만으로 목적지까지 잘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비게이션이 좋아지는 것은 이 내비게이션 자체만의 장점이 아니라 이 HUD라든지 이런 것들의 활용도가 엄청나게 높아지기 때문에 이 자동차의 기본 내비게이션이 좋아지는 건 정말 필수적인, 정말 꼭 필요한 그런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어댑티브 크루즈를 작동시켰을 때 여기에 이렇게 큼직하게 세게 이만하게 보여주고 있죠. 속도계의 속도 표시만큼 커요. 속도 표시만큼 크게 알려줘야죠. 사실 이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어댑티브 크루즈인데 얘가 지금 나 대신에 핸들도 잡고 나 대신에 가속 감속을 해준다는 건데 요 정도의 엄청난 정보를 보여주는데 이거를 요만하게 보여줘? 그것도 핸들에 딱 가려지는 위치에? 그러면 안 되죠. 당연히 요 정도의 큰 그림으로 보여줘야 맞고요. 그런데 조금 이상한 것도 있습니다. 아니 세팅을 하면 소리가 나야지. 테슬라 같으면은 당연히 띵동 똥똥 뭐 이런 거 해주잖아요. 에이다스가 인게이지 됐다 뭐 이런 식의 그런 소리를 한 번쯤 보여줬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일단 어댑티브 크루즈 같은 경우는 굉장히 부드럽게, 역시 벤츠는 벤츠구나 라는 느낌이 들게끔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아주 부드럽게는 좋은 의미도 있지만 나쁜 의미도 있어요. 내가 이 어댑티브 크루즈가 들어왔는지 운전자가 느끼기가 너무 힘들어. 너무 부드럽게 핸들을 돌려줘서 지금 정말 핸들을 맞게 돌리는 건가? 이런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앞차와 거리를 너무 소프트하게 이렇게 움직이니까 지금 작동이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를 잘 모를 때가 있어요. 아, 부드러운 거 봐. 제가 감속한 게 아닙니다. 지금 어댑티브 크루즈가 운전하고 있는 건데 너무 부드러워. 정말 부드럽고 핸들에는 운전식 센서가 있어서 내가 핸들에 손만 올려놓으면 자동으로 이렇게 내가 이렇게 토크를 주지 않아도 핸들에 손을 올려놓고 있다는 걸 인식하는 그런 정도의 센스를 보여주네요. 저희가 탄 차, 저희가 처음에 리뷰를 했어야 되는데 보고 오지 못한 거 여기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면을 봤을 때 어떻게 그릴 마음에 드세요? 여러 가지로 봤을 때 클래식한 느낌이 들어서 나는 이게 너무 좋다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쪽 게 더 마음에 드네요. 지금 AMG 라인이라고 하는 그런 옵션인데요, 옆에 벤츠 이런 엠블럼이 처음에는 저는 굉장한 거부감이 들었지만 지금 보다 보니까 이보다는 이게 훨씬 낫네 이런 느낌이 드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가운데 이렇게 레이더를 동그랗게 이렇게 벤츠 엠블럼 속에다 집어넣어 놓은 거, 그리고 요 안에 이렇게 열선이 들어가 있는 거, 요거 굉장히 멋지게 보이기도 하죠. 꽤 세련되게 잘 처리됐습니다. 근데 저쪽을 보면은 이 안에 잘 숨겨놨다 라고 생각한다면 정말 잘 숨겨놓은 느낌이야? 이러면 깜짝 같겠지? 라고 생각했다면 글쎄요, 그런 느낌인가? 되게 옛날 자동차 같은 느낌이 들게 하는 그런 부분으로 자리 잡고 있어요. 자, 그래서 저는 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면 당연히 이쪽이지만, 그런데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는 게 있습니다. 바로 요 동그란 삼각별, 운전석에서 살짝 요 윗부분이 살짝 보이거든요. 저처럼 앉은 키가 큰 사람들 위주로 이렇게 살짝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나는 너무 중요하다 라는 분들도 계신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게 진짜 벤츠지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께는 이런 디자인이 또 나름대로 큰 매력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둘을 비교했을 때 가장 큰 차이 또 있습니다. 번호판이죠. 여기 있는 차들도 보면 초록색인 차들이 훨씬 더 멋진 차처럼 느껴져요. 게다가 더 신기한 건 뭔지 아세요? 벤츠가 이걸 미리 예측이라도 한 듯이 이 초록색이 잘 어울리는 초록색 차를 갖고 왔어. 이렇게 톤을 딱 맞춰 놓는 이런 컬러. 야, 이런 컬러 매치 대단하지 않습니까? 몇 수를 내다보고 있는 거야. 이러니까 우리나라에서 1등도 하고 그러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잘 팔리는 차는 다 이유가 있다. 한국 시장에 딱 맞는 이런 그린. 아, 멋집니다. 자, 그런 느낌이고요. 이 차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앞부분이 아니죠. 옆부분 그리고 뒷부분일 겁니다. 왜냐하면 차에 타는 사람들 대부분은 이렇게 옆에서 이 차를 접근하게 되니까 손을 딱 댔을 때 요거 보통 차 아니야, 되게 고급이야 이런 느낌이 드는 그런 손잡이를 보여주고요. 전동으로 팝업돼서 쭉 튀어나오는 이런 모습도 매력적이기도 합니다. 딱 잡았을 때 묵직하게
멋있어 라고 생각되는데, 닫았을 때는 당연히 소프트 클로징이 있을 것 같은데 없어요. 이 450부터 소프트 클로징이 들어가고요. 소프트 클로징을 넣기 위해서 이 차의 가격은 무려 1억이 넘어야 됩니다. 그때부터 들어가게 돼요. 측면에서 봤을 때 이런 것들, 오, 이거 휠 굉장히 멋지게 생겼죠. 굉장히 멋진 휠이 들어가고요. 약간 마차살 휠 느낌이 나기도 하면서 마차살 휠의 특징이었던 좀 깨지는 부분, 그런 것들을 보강하고자 이렇게 가장자리에 보강재를 좀 제공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한 가지 옵션에서 빠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후륜 조향이 빠져요. 이 300까지는 후륜 조향이 없고요. 지금 한정판으로 제공되는 몇 대 차량, 온라인으로 200대만 판매했던 그 차량만 후륜 조향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후륜 조향을 빼는 거 말이 되나? 왜 굳이? 이 다이나믹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후륜 조향을 넣었을 때 훨씬 더 다이나믹해지고 회전 반경도 훨씬 좁아지고 주차하거나 뺄 때 여러 가지로 후륜 조향이 있는 게 좋을 텐데 그런 것들을 옵션으로도 선택 못한다는 건 좀 안타까운 지점이네요. 사실 우리나라 수입차들은 좀 반성해야 되죠. 왜냐하면 수입차들이 대부분 이 옵션 없이 그냥 한 종류만 제공하는 게 대부분이거든요. 벤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300 같은 경우에 옵션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두 가지에서 다 선택해야 돼. 나는 후륜 조향 넣고 싶은데 넣을 수가 없어. 사실 우리나라가 벤츠 E클래스를 독일보다 훨씬 많이 팔거든요. 독일보다 훨씬 많이 파는 시장인데 독일에서는 옵션을 다 선택할 수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옵션을 하나도 선택하지 못한다는 거, 이런 식으로 계속 차를 판다는 건 납득되지 않습니다. 사실 포르쉐라든지 등등등 다른 메이커들 같으면 당연히 우리가 원하는 대로 선택해서 몇 개월 기다려서 차를 받을 수가 있게 해주는데, 이 벤츠는 그런 것들을 지원하지 않고 있는 거, 그런 건 너무 안타깝게 생각되죠. 당연히 우리나라 자동차처럼 썬루프를 난 넣을래 뺄래, 아니면 뭐 기능을 뭘 넣을래 뺄래, 이런 것들을 좀 해줘야지. 그 왜 독일이나 미국이나 다른 나라만 돼? 왜 한국은 안 해줘? 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소비자가 소비자로서 그런 권리를 좀 요구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되긴 된대요. 되긴 되는데 이 영업소에 가서 한번 얘기를 해보면 6개월이 걸릴지 1년이 걸릴지 몰라요. 이게 무슨 뭔 소리야. 네, 그렇게 사용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프리미엄 메이커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네시스라든지 그런 우리나라 메이커들에 비해서 한참 떨어지는 부분이 바로 그런 지점인 것 같아요. 자, 아무튼 그런 생각이 들고요. 머플러 원가 절감 아닙니까? 머플러 원가 절감, 아니 맞다 치죠. 네, 원가 절감이라고 칩시다. 네, 아무튼 디자이너가 이렇게 원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디자이너가 이쪽 같은 경우 2300의 기본 모델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AMG 라인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만들었습니다. 사실 거의 똑같잖아요. 근데 2300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머플러의 형태를 더 키워서 이렇게 만들었어요. 450 같은 데로 올라간다면 진짜로 머플러를 뿜어서 수증기가 막 나오는 거, 요걸 오히려 과시적으로 보여주도록 했겠죠. 그런데 요즘 들어서는 약간 가솔린차, 내연기관차라는 게 조금 부끄러워지는 시대가 됐어요. 요즘 전기차를 타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쟤 아직도 저렇게 매연을 내뿜고 있네 라는 느낌을 갖게 됩니다. 제가 포르쉐도 갖고 있지만 뒤에서 내뿜는 매연, 이게 360도 카메라로 보이거든요. 와, 저게 다 CO2인데 되게 미안하네,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런 느낌 안 드는 사람 거의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머플러를 점점 숨기는 방향으로 계속 사람들이 전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디자이너들 입장에서도 머플러가 점점 머플러 아닌 것처럼 보이게끔 정말 액센트를 주는 그런 디자인으로 바뀌어가고 있어요. 자, 입 아픈 얘기 그만하고요. 외관에서 봤을 때 E클래스 뒷모습을 보면요, 야, 뒷모습이 이 차의 진짜네 라는 느낌이 들어요. 왜냐면 굉장히 화려해. 굉장히 화려하고 크롬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번쩍번쩍해서, 그래서 마치 S클래스를 보는 것 같은 그런 정도의 화려함을 보여줍니다. 게다가 S클래스는 갖지 못한 것도 이 차는 갖고 있습니다. 뭐냐면 별이 5개. 별이 5개가 달려있어요. 뒤에서 봤을 때 하나, 둘, 셋, 넷, 5. 역시 이 정도는 돼야지 벤츠지 라는 생각이 덜로 드는 그런 모습입니다. 뭐 멋지세요? 아니에요? 아직 네이징이 필요해요? 네. 저희 PD들은 아직 네이징이 필요한 걸로. 자, 깜빡이 이렇게 켜진대요? 이거 이상한데? 원래 이랬나? 깜빡이가 너무 깜찍하게 켜진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뭐 시퀀설이나 이런 거 없습니다. 게다가 이 플라스틱이 반투명 플라스틱이 너무 싸 보이는데, 야, 영빈 나와서 한번 봐봐. 조금 이게 맞나? 뒷좌석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와, 시트 하얀색 너무 좋다. 흰색 시트가 너무 잘 어울리는 자동차. 환하네. 위쪽은 블랙이고 요 대비가 굉장히 강하게 들어가 있는 요런 거 블랙, 요런 거 화이트, 그리고 앞쪽도 블랙, 화이트 요런 것들의 대비가 굉장히 강하게 들어가 있는 그런 자동차이기도 하네요. 굉장히 예쁜 그런 시트라는 생각이 들어요. 시트 이염도 어느 정도 고려해야 될 것 같긴 한데, 일단 청바지 입은 사람들이라면 더러워질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나중에 클리닝이 가능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팔걸이 이렇게 제공이 되고 있고요. 패드 같은 걸 놓을 수 있는 이런 공간을 제공해 주고 있고요. 이게 맞나?
좀 더 편리하게 만든 방법은 없었을까? 그냥 여기다가 이렇게 붙이면 안 돼? 거치대를 놓는 게 이상합니까? 우리가 비행기 같은 거 타면 여기에 거치대 같은 거 어지간한 비행기들 다 있거든요. 그런 것들 제공해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무튼 그런데 이런 식으로 팔걸이에 놓을 수 있고, 그리고 여기 한번 더 누르면 이렇게 당겨지게 돼 있어요. 컵홀더를 이렇게 두 개 제공하고 있고요. 여기 컵홀더에다가 이런 것들을 놓게 되면 이렇게 빠지기 때문에 컵홀더에다 이런 것들을 넣으면 안 됩니다. 컵홀더가 이렇게 진짜 컵만 넣어야 되는 그런 홀더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뒷좌석에 앉았을 때 공간이라든지 머리 공간, 어깨 공간 다 넉넉하게 잘 마련되고 있고요. 수납 공간도 뭐 나쁘진 않습니다. 이런 것들을 놨을 때는 조금 애매하죠. 조금 더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조금 아쉬워요. 그런 부분은 조금 아쉽게 느껴지긴 합니다만 전체적으로는 아주 만족스러운 그런 뒷좌석을 보여줍니다. 다만 뒷좌석에 앉았을 때 이 차 8천만 원이 넘는 자동차인데, 근데 뒷좌석에 통풍 시트가 제공되지 않는 것은 조금 이상하게 느껴지긴 하네요. 내리신 거 아니시죠? 내린 거 아니에요. 살살 눌렀습니다. 네. 야! 이 차에 들어가는 엔진은 M254 엔진인데요. 기존에 있었던 엔진이죠. 기존에 있었던 엔진하고 같은데 뭔가 조금 다르다고 벤츠는 얘기를 하는데, 사실 뭐 엔진을 더 이상 개발하지 않기 때문에 새로운 엔진은 없고 이게 그냥 마지막 엔진입니다. 이 이상의 엔진은 더 이상 나오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이 엔진이 정말 훌륭한 엔진이냐, 정말 모든 걸 갖춘 그런 엔진이냐, 더 이상 개발할 게 없냐 라고 한다면 그렇진 않고요. 연비는 우선 가장 우수하긴 해요. 제네시스는 사실 연비가 좀 나쁜 편이죠. 차가 더 무거운 편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제네시스 G80의 경우는 연비가 10km 같이 안 됩니다. 그리고 이 차는 11.6km. 와, 11.6이면 괜찮지 않나? 이 차보다 조금 더 먼저 나온 BMW 5 시리즈도 11.1이에요. 그러니까 그에 비해서 0.5, 사실 0.5면은 5% 같이 안 되는 건데 한 3% 정도 차이? 뭐 괜찮습니다. 그러면 이 차가 그렇게 연비가 우수해서 정말 좋은 엔진이냐 라고 하면 그렇진 않습니다. 사기통은 사기통이에요. 보시죠. 사실 고급 독일차가 갖고 있어야 되는 그런 느낌인가 라고 하면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 사기통 엔진의 그 한계점을 명확하게 느낄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느낌을 갖고 있어요. 출력도 딱 사기통이구만, 이런 느낌이 들어요. 게다가 출력은 기존에 비해서 더 낮아졌습니다. 20마력 정도 크게 낮아졌죠. 이유는 여러 가지 있다고 하는데요. 저희 구독자님들께서 내구성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그 전에 있었던 M254 엔진들이 다 뻗어서 서비스 센터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출력을 경쟁사에 비해서 지나치게 높이다 보니까 갑자기 이 엔진의 내구성이 떨어져서 벤츠답지 않게 서비스 센터에 자꾸만 들어가게 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개선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추측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물론 정확한 이유는 모릅니다. 그렇지만 저는 내구성 문제보다도 더 큰 문제는 아마도 친환경성 문제인 것 같아요. 자동차 회사 입장에서 내구성이 나쁘다고 해도 크게 문제될 건 없습니다. 어차피 보증기간 끝나고 고장나면 더 좋아, 더 좋잖아요. 그래서 내구성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더 잘 만들려는 노력을 하지 않을 것 같고요. 분명하게 지킬 수밖에 없는 것도 있습니다. 연비라거나 친환경 규제라던가 이런 것들 말이죠. 이번에 나온 모든 E클래스는 마일드 하이브리드를 기본으로 장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력에서는 다소 낮아지겠지만 그만큼 연비는 더 향상됐습니다. 그리고 배출가스에서도 친환경적으로 변화됐을 게 분명해 보이죠. 이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엔진의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는데, 이 마지막 엔진은 출력을 더 높이는 방향으로 개발되는 게 아니라 이 규제를 더 피할 수 있는 방향으로 그렇게 개발을 이어갈 게 분명해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에겐 아쉬움이 남습니다. 아니, 자동차라는 게 밟으면 쭉 튀어나가고 코너링 쫙 정숙한 거 6기통이라든지 8기통이라든지 아니면 12기통이 주는 그런 자동차, 그런 걸 우린 좋은 자동차라고 생각해 왔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그런 자동차는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이렇게 4기통밖에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렇기 때문에 저는 자꾸만 기존에 비해서 배기량이 훨씬 작아지고 훨씬 진동 커지고 훨씬 소음이 커진 자동차를 타면서 야, 이럴 거면 그냥 전기차로 만들어 라고 얘기하는 거지. 야, 전기차가 짱이야 이렇게 말한다는 그거는 아니고요. 가솔린이 계속 나빠지기 때문에 이럴 거면 전기차로 전환하는 게 맞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가솔린이 W12면 당연히 좋지. 전 V12, W12 정말 좋아합니다. 8기통 정말 좋아해요. 그런데 엔진 소리 이게 뭐야? 이게 고급차라고? 소나타잖아. 소나타하고 뭐가 달라요? 엔진 소리가 그냥 소나타 소리입니다. 이거 가지고서 무슨 고급차라고 해. 그러니까 지금 시대가 전기차를 요구한다는 말이죠. 너무 단편적으로 바라볼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난 그냥 가솔린이 좋아,
난 그냥 전기차가 좋아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라 가솔린이 안 좋을 때는 안 좋은 이유, 아니면 전기차가 안 좋을 때는 안 좋은 이유가 있는 거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먼저 생각하고 얘기를 해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후륜구동 특유의 요 말리는 느낌, 코너링에서 언더스티어가 아니라 약간 안쪽으로 말려들면서 샤프한 코너링을 만들어주는 이런 장치도 아주 매력적입니다. 우리나라 자동차들이 승차감에서는 확실히 상당한 수준에 올라섰는데 역시나 아쉬운 부분은 이 지점인 것 같아요. 이렇게 다이나믹하게 주행했을 때 운전자에게 즐거움을 주는 부분, 이 부분은 확실히 메르세데스라든지 이 BMW라든지 독일 메이커들이 정말 잘하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런데 우리가 뭐 RPM을 높여서 탈 건 아니잖아요. 낮은 RPM으로 이렇게 즐기면서 느긋하게 이렇게 타는 게 사실 이 E클래스에 맞는 사용법이지, 왱왱하면서 달리는, 그러면서 가솔린의 사운드를 즐겨볼 거야 이럴 만한 사운드는 아닌 거죠. V8이라면 물론 납득되죠. V8 두두둥, 심장을 떨리게, 이 엔진이 지금 심장을 떨리게 합니까? 심장을 떨리게 해요? 와, 역시 가솔린이 최고야 이렇게 말하면 그거는 좀 거짓말이지. 적어도 6기통 정도는 됐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정말 이 엔진의 가솔린의 맛을 즐기게 해주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2450이라고 해서 이것보다 더 윗급으로 나와요. 지금은 아직 우리나라에 판매되지 않지만 곧 우리나라에 판매될 예정일 것 같고요. 물론 가격은 어마어마하겠죠. 자, 과속 방지턱 넘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부드러워. 좀 더 높은 거 넘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0km. 요거 있습니다. 요거가 이 벤츠들이 다 있는데요, 과속 방지턱을 넘을 때 넘고 나서 직후에 다 풀려버려요. 거의 모든 벤츠들이 다 그런데 이 서스펜션에 지금 가변 댐퍼가 없잖아요. 가변 댐퍼가 없는 경우에 부드럽게 세팅을 해 놓습니다. 가급적 부드럽게 세팅을 해 놓다 보니까 이게 들어갈 때도 부드러운데 나갈 때도 부드럽게 확 풀려버리는 거죠. 그래서 과속 방지턱을 넘고 나면 쿵 소리가 나면서 이거 뭐야, 차 고장난 거 아니야? 뭐 부서진 거 아니야? 이렇게 느끼게 되는 그런 장치가 작동이 됩니다. 승차감이 생각보다 승차감이 그렇게 나빠요? G80이 조금 더 고급지죠. 약간 더 G80에 비해서 조금 덜 고급스럽다 이런 느낌이 드는 승차감이라고 하는데 좀 그 말은 좀 과한 느낌이 들긴 하지만 맞아요. 약간 G80이 더 고급스럽긴 하네. 진중한 느낌보다는 조금 더 다이나믹한 느낌 쪽으로 이렇게 세팅을 한 것 같습니다. 그게 독일 자동차니까 요걸 놓치지는 못한 것 같아요. 운전자가 약간 긴장하고 핸들을 잡아야 되는 그런 자동차. 컴포트 모드로 한번 바꿔볼게요. 일단 스티어링 휠을 돌렸을 때 느낌이 조금 덜 예리하게 바뀐다? 그런 것들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서스펜션 느낌이 바뀐다거나 이런 건 아니네요. 가변 댐퍼도 없습니다. 에어 서스펜션 당연히 없고요. 그냥 생스프링이 달려 있습니다. 아니, 최소한 가변 댐퍼는 넣어줘야 되지 않나? 2300인데 가격이 얼마야? 8,990만원짜리거든요 야, 이거 아반떼 N에도 있는 건데 넣어줘야지. 이 옵션을 선택하는 건 뭐 우리나라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가 선택하는 거죠. 실제로 독일은 있습니다. 에어 서스펜션도 있어요. 가변 댐퍼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다 빼고 들어왔다는 게, 그리고 요딴 카메라 굳이 달아준다는 게 전 이게 납득이 안 돼요. 이거 왜 달아놨어? 죄송합니다. 카메라 여기다 달아놓은 이유가 다 있죠. 여기서 앱을 보면요, 카메라 기능이 있어요. 이 속도에선 카메라 찍을 수가 없어. 컨텐츠 보여줄 수만 없는 거구나. 찍히긴 찍히나봐요. 이미 보여줍니다. 찍혀. 이쪽에선 볼 수 있겠네. 여기서 보여? 안 보여요. 안 보여? 아니, 조수석에서 보여야지. 아니, 그러니까 요즘 되게 재밌습니다. 전 세계 자동차 회사들이 다 마찬가지지만 이 독일 자동차 회사들은 IT로 전환을 빨리 해야 된다는 이 강박관념이 굉장히 강하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IT라고 하면 뭐야?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카메라잖아. 카메라를 셀카 찍는 게 IT네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다가 카메라를 달아주면 되겠네 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근데 그 소프트웨어를 어떤 식으로 활용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은 적은 것 같아요. 아니, 이 카메라가 내가 버튼을 눌러서 카메라를 작동시키는 게 맞는 사용 방법인가? 자동차에 있는 카메라로 뭔가 응용을 한다면 내가 가는 여행지가 중요하지.
내가 가는 여행지에서 내가 뭘 했는가가 중요한데 그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해줘야죠. 내가 목적지 갈 때까지 타임랩스로 계속 쭈루루루 보여주고 오늘 네가 갔던 곳 하고서 그걸 내 이메일로 보내줘야지. 즐거운 너의 하루 이러면서 나한테 알아서 사진 찍고 알아서 메일로 보내주고 알아서 일기를 써주고 등등등을 할 수 있는 그런 응용 프로그램을 만들어야지. 그게 자동차에 맞는 카메라 사용 방법이죠. 아니 셀카 찍을 때 그냥 핸드폰으로 찍으면 되지 뭐하러 이걸 여기다 붙여놓고 그리고 여기서 버튼을 눌러가지고 사진 찍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소프트웨어가 아직 완성되기 전인 그냥 IT로 어떻게든 전환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는 이런 상태가 전 세계 모든 자동차 회사들한테 숙제로 남겨져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여기 있는 건 슈퍼 스크린이라는 이름이 붙어있는 스크린인데요, 하이퍼 스크린하고 굉장히 비슷해요. 뭔가 하이퍼 스크린 아니냐? 라는 생각이 들지만 실제로는 디스플레이가 조금 작습니다. 하이퍼 스크린보다 조금 작고 그리고 여기 계기판도 조금 작고 전체적으로 조금씩 작아요. 그래서 하이퍼 스크린에 비해서 한 단계 다운그레이드 된 제품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그리고 벤츠 영업사원 입장에서는 아이 하이퍼 스크린 그거 요거 높아갖고 앞에 시야 너무 많이 가렸어요, 그거 저희가 낮춰드린 거예요, 업그레이드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업그레이드입니까? 하이퍼 스크린이 더 낫지 않나요? 일단 계기판에 있어서는 약간 업그레이드 맞습니다. 계기판은 기존에는 하이퍼 스크린에 한 덩어리로 딱 붙어 있어서 멋있기는 되게 멋있었어요. 그런데 계기판 자체가 좀 덜 보였어요, 기울어 있으니까. 근데 이제는 계기판이 발탁 서면서 그래서 이제 훨씬 더 잘 보이는 계기판으로 살짝 바뀐 걸 볼 수 있네요. 자, 일단 조수석에 있는 디스플레이 저한테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지금 유튜브라든지 이런 것들 플레이하는데 잠깐만, 보이는데? 나 왜 보이지? 투시력 생긴 건가? 원래 안 보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동영상을 플레이해 보시죠. 유튜브 기능이 안 되네요. 이게 주행이 멈춰야지 이게 되네요. 플레이가 되고 있죠. 보입니다. 운전석에선 보여요. 이렇게 하면 안 보여, 이렇게 하면 보여. 오! 그래서 운전석에서는 지금 무슨 영상을 보고 있는 거야?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수석에 있는 사람이 야구 동영상 같은 거 봐도 여기서 안 보입니다. 이렇게 보면 조금 희미하게 보이네요. 안 보이네. 미국에서 저희가 시승했던 이 350하고는 이름은 다르지만 사실은 같은 차예요. 미국에 판매되는 북미형 자동차는 350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우리나라나 독일, 유럽에 판매되는 차는 00으로 이렇게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 E클래스가 가장 많이 팔리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아니다 중국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시던데, 물론 그렇긴 합니다. 그런데 중국과 우리나라는 E클래스가 달라요. 우리나라는 W124라고 하는 이 E클래스를 갖고 있고요, 중국 같은 경우는 V 라는 코드명을 가진 완전히 다른 E클래스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벤츠 본사 입장에서는 그거는 E클래스가 아니다 라고 보는 것 같아요. 독일이 생각하는 E클래스는 요거고 중국의 E클래스는 중국 전용 E클래스. 차의 길이부터 시작해서 서스펜션이든 실내든 모든 것들을 다 새로 만들었기 때문에 완전히 다른 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가장 많이 팔린다는 거고요, 물론 중국보다는 덜 팔립니다. 그런데 생각해 볼 점도 있습니다. 뒷좌석이 넓은 버전의 E클래스는 왜 중국에만 팔고 우리는 안 파나? 우리도 뒷좌석 넓은 거 좋아하는데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제일 많이 판다면서요. 대한민국 무시해 지금? 당연히 대한민국에서도 중국형 뒷좌석 긴 거 이렇게 만들어 줘야죠. 좀 섭섭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뒷좌석 넓은 거 갖고 와주시면 저희 잘 살 수 있는데. 근데 그러면 S클래스 숏바디를 그럼 S클래스를 못 팔기 때문이다? S클래스 많이 팔려고 E클래스를 작은 거 만들어 온다? 아니 S클래스는 S클래스만의 그런 게 있지. 길이 때문에 S클래스 못 팔 거면 그러면 S클래스를 팔지 말아야지. 더 고급이고 완전히 넘사벽의 자동차로 만들었으니까 S클래스를 사는 거지. 그럼 제네시스 G90이 짱이겠네. 싼데 길이는 더 길고. 자, 여기 수많은 자동차들이 수많은 E클래스가 가득 있습니다. 와, 이게 얼마치야? 엄청난 차들이 모여 있는데요. 그런데 그 중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차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오늘 아니면 못 볼 차, E230 있어요. 지금 저희가 타고 온 차는 E300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좀 가솔린 차, 조금 비싼 차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서 거기 옵션도 당연히 더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주로 타는 차는 바로 이런 차죠. E220, E250 이런 차들이 더 많이 팔릴 텐데 어떤 옵션의 차이가 있는지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죠. 일단 차이점 첫 번째, 창문이 이중 접합 유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방음이 조금 떨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인테리어를 보면 슈퍼 스크린이 없어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디스플레이가 없어요. 이렇게 쓸데없는 얘기 계속하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초기에 들어온 차들이 이런 문제를 갖고 있는데, 지난번에 저희가 영상 촬영할 때 이 차 공개하는 그날에도 이런 문제가 있는 차들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대부분이 다 문제가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저희가 타던 차는 이런 문제가 없었으니까 아마 몇 차들의 좀 에러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차 처음에 인수 받으실 때 이런 에러가 있는지 확인하고 받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여기서 보면 이런 식의 이 벤츠를 정말 좋아하시는, 삼각뼈를 사랑하시는 분이라면 이런 걸 선택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분이 아니라면 아마도 굉장히 마음이 상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트 보시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시트의 질감이, 아우 시끄러워! 제발 좀 꺼져줘. 시트 보면 질감을 한번 보세요. 이게 지금 8천만 원짜리 차에 들어갈 시트냐? 이건 아반떼보다 못한 시트를 여기다 장착해주고 있어요. 아, 이건 좀 이러면 안 된다, 인간적으로. HUD 빠집니다. HUD가 없어요. 버메스터 사운드 시스템이 빠지고, 스피커가 여기 있어야 되는 애들이 막 몇 개씩 숭덩숭덩 빠지죠. 이 차의 가장 중요한 옵션인 스피커가 빠지는 거, 그것도 마음에 걸리고요. 가급적이면 선택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 그런 차입니다. 일단 8천만 원이 넘잖아. 8천만 원 넘으면 최소한 이렇게 옵션을 제공하면 안 되죠. 갖고 오시면서 뭔가 실수로 빼트리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뭔가 좀 아쉽게 세팅되어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리고 휠 보세요. 휠, 요거 조금, 타이어 굉장히 두툼한 피제로인데, 근데 여기 보면 트레드웨어는 280. 야, 280짜리 타이어가 있어? 280이면 어떻게 되는 거냐? 5000km 타면 타이어 바꿔야 되는 거죠. 엄청나게 빨리 달리는 타이어를 제공해주고 있네요. 왜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앞부분에 결정적으로 빠지는 거, 헤드램프도 들여다보시면 이 사이에 반사판이 있습니다. MFR 갑자기 확 죽어요. 야, 이건 좀 8,230만원짜리 차인데 지금 헤드램프가 이렇게 MFR인 게 말이 됩니까? 소나타에도 이건 없어졌어요. 진짜. 와, 이거 소리를 한번 들어볼까요? 아니, 디젤이니까 그렇죠. 닫으면 소리 아무것도 안 나요. 약간 주변 사람들한테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네요. 주변 사람들이 뭐야, 차 고장났어? 라고 하면 아니야. 자, 그런 사운드가 나고요. 이 220D는 8,230만원짜리 차입니다. 이 300은 지금 8,990만원. 그러니까 가격 차이가 그렇게까지 많이 난다고 하기에는 좀 큰 차이 아닌데, 옵션에서 이렇게 빠진다는 거는 굉장히 마음이 상할 것 같습니다. 일단 조수석에 저런 디스플레이가 있다가 없으면 마음 상할 것 같은데, 저라면 이 220D를 선택하진 않을 것 같아요. 선택 안 하시기를 바라겠고요. 저희가 한 가지 실수한 게 있는데요. 저희가 이 슈퍼 스크린이 달려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고객한테 인도되는 초도물량 일부만 있고 이후로 나오는 2300에는 전부 다 빠진다고 해요. 그럼 어떤 게 들어가냐? 요런 게 들어갑니다. 요거, 아니 슈퍼 스크린 정도는 넣어줘야 되지 않나? 슈퍼 스크린이 그러면 어디부터 들어가느냐? AMG 라인에만 들어간다고 합니다. 나는 요건 원하지 않고 요걸 원해 라는 사람들은 슈퍼 스크린을 못 접하는 거예요. 슈퍼 스크린을 원하고 요걸 원해, 요게 안 된다는 게 조금 이해가 안 되네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지? 그리고 이 휠도 AMG 라인으로 올라오게 되면 가격은 올라가는데 휠은 못생겨집니다. 휠이 이렇게 바뀌어요. 여기서 AMG에서 이 휠이 너무 마음에 안 들어 라고 하면 저 휠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비용이 또 증가하죠. AMG 라인에서 더 업그레이드를 해야 이 휠을 선택할 수가 있어요. 야, 요즘 들어서 벤츠가 옵션에 대해서 뭔가 옵션 장인들이 벤츠로 많이 온 것 같아. 그렇지 않고서는 이렇게 옵션을 만들 수가 없어. 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차, 우리나라 1등 수입차라고 할 수 있는 메르세데스 벤츠 E클래스의 신형 모델을 시승해 봤는데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요소들을 두루 갖추고 있는 차였습니다. 만족감이 상당히 높은 자동차였는데요. 그럼에도 아쉬운 점은 있었습니다. 옵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선택할 수 없다는 점, 상당히 아쉬운 지점이었고요. 그리고 메르세데스 벤츠 코리아가 미리 세팅해 놓은 이 옵션들, 이것들이 우리나라 소비자들한테 정말 맞는 것인가, 아쉬운 부분은 없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사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자동차답게 여러 가지 기능들을 더 선택할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해보게 됐습니다. 옵션에서 저는 아쉬운 점이 많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기능이 좋았고 어떤 부분은 아쉬웠는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다양한 E클래스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여러분들의 선택은 어떤 건지, 이런 것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한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